스포츠 엑스파일의 청춘입니다. 오늘이 2025년 7월 16일입니다. 오늘 청춘의 스포츠 엑스파일의 주요 스포츠 내용은요. 자, 내일부터 프로야구 후반기 리그가 시작되게 돼 있죠. 그렇지만 이제 비 때문에 내일 경기가 열릴지 모르겠어요. 자, 한국야구위원회가 하나이글스가 33년 만에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으면서 그 관중이요. 전반기에만 7만 명 이상의 관중이 동원됐고요. 그리고 시청률이 지난해보다 10%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동아시안컵 축구대회 어제 남자부가 끝났죠. 우리가 일본한테 0대1로 지면서 결국은 또 지고 말았단 말이죠. 최근 10경기를 보면은 우리가 2번을 이기고 5번을 일본한테 졌어요. 3번을 비기고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사실은 작년 8월에 국가대표가 돼서 무패 기록이었습니다. 8승 4무였습니다만은 일본한테 지는 바람에 과연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3백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1년 앞으로 다가온 북중미 월드컵에 과연 어떻게 새로운 전술 전략을 짤런지요. 축구 팬들은 홍명보 감독은 뭐 선수들에게 뭐 잘했다고 이렇게 자신감과 함께 칭찬해 줬지만 축구 팬들은 홍명보 감독의 3백 전술 그리고 전술 전략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야구 소식 7월 17일부터 후반기 리그가 시작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내일 정점 비가 오기 때문에 수원에서 열리게 되어 있었던 하나이글스 대 KT, 그리고 잠실에서 LG와 롯데, 광주에서 열리게 되어 있는 기아 대 NC다이노스, 인천문학구장에서 SSG와 두산 경기, 그리고 대구에서 삼성 라이온스와의 키움 경기가 이제 열리게 되어 있는데 내일도 비 때문에 열리는 것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한국야구위원회가 발표한 거 보면 말이죠. 한화이글스가 33년 만에 정기리그 1위를 차지하면서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관중도 700만, 작년에는 1088명, 720게임에 1088명이 야구장을 찾아서 새로운 기록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마 1200만 명이 야구장 찾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또한 시청률도 1년 전에 비해서 1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위 팀이었던 한화, 롯데가 선두권을 치고 올라가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재미있으니까 시청률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전반기 평균 시청률이 1.17입니다. 1.17. 그리고 이제 작년에 1.06이었는데, 그러니까 10%가 증가가 됐고요. 또 가장 시청이 높은 경기가 지난 6월 8일 광주에서 열렸던 기아 타이거스 때 역시 하나이글스와의 경기 3.44. 그리고 시청률 10위, 공동 11위인데 한화가 10경기가 들어가요. 역시 하나이글스가 이 하위 팀에서 계속해서 1위를 그리고 막판에는 6경기를 갖다가 이기잖아요. 6연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2위가 지난 3월 30일 대전에서 열렸던 역시 하나이글스 대 기아 타이거스의 경기인데 3.77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률 3% 이상 된 경기가 7경기가 있는데 한화 대 기아의 경기가 5번, 그리고 한화 대 롯데 경기가 2번. 그러면 한화 이글스가 역시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는데 현격한 공을 세웠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한국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전국의 CGV 극장에서 프로야구를 중계하고 있죠. 전반기엔 35경기를 중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야구 팬들은 지금 CGV 야구 극장에 가가지고 야구 경기를 시청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내일 경기 그리고 후반기 리그는 4연전으로
이제 경기가 되는데 과연 하나이글스가 지금 그 57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상승세를 이어갈런지 이것이 최대 관심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동아시안컵 대회 여자는 오늘 마지막 경기가 있습니다만 역시 관심은 역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 팀이 일본 동아시안컵 그 3년 전 2022년에 그때는 이제 벤투 감독이었습니다만 0대3으로 졌어요. 그리고 2021년에도 또 일본한테 0대3으로 졌는데 결국은 용인의 미루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동아시안컵 대회 우리가 이 중국을 그 3대0으로 잡고 홍콩을 2대0으로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일본과의 경기한테 우리가 졌단 말이에요. 0대를 졌어요. 뭐 아다시피 일본은 그 중국을 우리는 3대0으로 이겼는데 여기는 2대0으로 이겼고 우리는 홍콩을 2대0으로 이겼는데 여기는 6대1로 잡았단 말이죠. 골득실에도 사실은 그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제 전반 8분에 저맨 요라는 선수에게 이제 골을 줘서 0대1로 졌어요. 뭐 경기는 승패가 있게 돼 있습니다. 축구라는 것이 89분 이기다가 1분에 그 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 승패가 중요한 게 내용이 중요한데 과연 홍명보 감독이 일본한테 그 0대1로 진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잘하다가 정말 아깝게 정말 졌다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그 세 경기 일을 본 말이죠. 말하자면 홍명보 감독이 이번에 처음으로 새로운 전술을 가져오는데 그것이 3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4-2-3-1 전법이죠. 4명 수비, 그 다음에 그 수비 미드필더 2명, 그 다음에 이제 3명, 그 다음에 최전방 공격수 하나 갖다 놓은 4-2-3-1인데 이번에 3명의 수비, 예? 그 다음에 2명, 3명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이게 새로운 그 홍명보 감독의 그 전술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주성 선수가 박진석, 박수홍 선수 그 최전방 수비수고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고질적인 전술의 변화는 가져왔지만 그 지금까지 홍명보 감독이 답답한 거. 그 작년 8월에 국가대표 감독이 됐잖아요. 이것도 뭐 절차와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이 이제 그 일부 축구 팬들이 계속해서 홍명보 감독에 대한 그 이 비난을 쏟고 있는 건데 이번에 가지고 나온 3백의 새로운 전술 변화가 좋습니다. 물론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6월 11일부터 열리니까 뭐 1년도 남지 않았죠. 6월 11일부터 북중미 월드컵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열리는 그 23회 월드컵의 새로운 전술을 이제 시험해 보기 위해서 홍명보 감독이 생각했던 건데 전술의 변화는 왔는데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제일 이제 제가 그 지적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코너킥을 11번 얻었습니다. 11번 코너킥 얻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코너킥을 골문 앞으로 차요. 그리고 우리 편에 머리에 맞아 들어가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확률이 2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세트피스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역대 그 우리가 전적을 보면 세트피스로 해가지고 결국은 수비를 끌어내서 결국은 공격에서 득점력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참 답답해. 왜 그걸 못할까? 결국은 세트피스에서 상대 일본의 그 이 수비를 허투루 놓고 말이죠. 빠른 공격으로 우리가 그 슈팅을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그 이 3백이지만 계속해서 U자형으로 말이죠. 계속 가다가 니처가 다시 뒤로 백패스해서 또 패스하고 우리가 공격의 점유율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미 수비는
탄탄하게 이미 골문을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득점력이 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 고질적으로 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답답합니다. 중계방송 보면 헛되이 보이잖아요. 어? 일본이 공격하다 우리한테 뺏겨가지고 우리가 그 일본이 수비가 그 수비 숫자가 공격이니까 적을 수밖에. 우리는 공격이니까 빠르단 말. 그 빠른 템포로 빨리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걸 또 U자로 돌려요. 뒤로 돌려서. 그럼 이미 그 일본의 그 수비가 골문을 지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득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빤히 보이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참 그런 점에서는 정말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홍명보 감독이 3백으로 그 새로운 이 공격의 전술을 바꾼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공을 했는데 성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홍명보 감독 끝나고 나서 선수들에게 뭐 우리가 승패는 졌지만은 잘했다. 선수들에게 뭐 자신감을 주고 다 풀으니까 그건 좋아요. 그러나 축구 팬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죠. 왜 U자형으로 계속해서 그것이 그 변하지 않느냐? 왜 코너킥 할 때 좀 세트 피스 해가지고 수비를 끌어내서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데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축구 팬들의 또다시 이제 비난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자 이제 뭐 북중미 월드컵 축구 대회 미국, 캐나다, 멕시코 경기가 내년 6월 11일부터 7월 19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9월에 국제축구연맹이 개최하는 A매치 대회가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과연 홍명보 감독, 자 뭐 우리가 최근 10경기에서 2번을 이기고 일본과의 경기에서요. 2번을 이기고 5번을 지고 3번을 비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본과의 역전 전적을 보면은 우리가 54년 스위스 월드컵 예선전 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어제까지 82번을 해 가지고 우리가 42번을 이겼어요. 그리고 17번 지고 23번을 비겼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근 10경기를 보면은 우리가 2번밖에 이기지 못해 5번을 치고 3번을 비겼다는 거.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내용을 보더라도 일본이 앞서 있단 말이죠. 이미 우리가 어제 그 일본과의 경기 앞두고서 외신들은 일본이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그 예상하고 있었는데 역시 결과도 우리가 연기를 패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뭐 동아시안컵이라는 것이 사실 국제축구연맹이 하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 연맹에서 주최하는 거라서 그런지 흥행에도 실패했죠. 3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미루 스타디움 용인에 그 홍콩과의 경기에서는 뭐 4,500명밖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중국과의 경기 때는 또 뭐 5,500명. 그리고 이제 한일전 일본과의 경기 때는 19,000명이 들어왔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축구 팬들이 이제 아는 거죠. 우리나라 축구 팬들은 아주 뭐 다 전문가입니다. 이런 점에서 홍명 감독이 1년도 안 남은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 전술, 전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니까 건강을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